엄마의 지혜가 척척 자라는 이 시간, 엄지척. 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 미스 헤븐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닉네임을 가진 여자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생후 18개월의 중화상을 입고 절망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요. 진정 미스 헤븐이 된 그녀. 네, 왕초보 엄마로서 아이 둘을 키운 그 7년간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미스 헤븐. 우리 이효진님 모시고요. 엄지척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거든요. 영원히 안녕하려고 지구를 떠나려고 했던 그 상처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엄마는 너무 예뻐. 저는 보시다시피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제가 정말 엄마가 되고 싶었고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2년간 정말 기도한 과정 가운데 제가 남편을 만났고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엄마라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모델을 저는 저희 엄마에게서 좀 찾았는데요. 저희 엄마는 저를 위해서 울지 않고 웃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화상 입은 딸을 키우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엄마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효진아,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항상 웃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너무 슬픈데 나는 어느새 너무 어린아이가 엄마의 웃음소리를 듣고 같이 깔깔깔거리고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준 것처럼 아이에게 이제 사랑을 줘야겠다고 결심하고 아이에게 사랑과 축복과 감사를 흘려보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아이에다가 배에다 손을 얹고 사랑해, 축복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어 있잖아요. 아이가 뱃속에서 다 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태담 대화를 한 아이가 정말 똑똑한 아이로 자란다는 것도 많이 증명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디랭귀지로 말을 못하는 아기들에게는 이렇게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이렇게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엄마들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녀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제가 생각하는 자녀 양육법은 그냥 아이들 즐겁게 놀고, 자기가 때 되면 하겠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3살, 4살 연년생이 됐던 해까지 책이란 걸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8세 이전에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들은 이 뇌가 굉장히 건강하게 발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저는 직업이 일단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아이들이 어린아이일수록 간식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식탁에서 뭔가를 많이 먹기 때문에 식탁 뒤에다가 책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책장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그 시간에 책을 읽어줬는데 간식을 다 먹기 전에 식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실험을 해서 알게 됐거든요. 혹시 내 아이가 정말 우리 애는 책 안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엄마들은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간식을 먹는 그 시간에 예쁜 목소리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그 아이가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림책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건데요. 저는 아이들이 3살, 4살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13,000권이라는 책을 읽혔는데 그 책 육아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장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책을 읽히면서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집중력이 생긴 걸 알게 되었어요. 기저귀를 차고부터 이제 제 무릎에 양쪽에 앉아서 책을 읽혔는데 1시간 이상을 앉아 있어도 애들이 끄떡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애들에게 1시간씩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3살부터 3, 4년간 그렇게 해놓으니까 1시간씩 있는 곳이 아이들이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놀라운 집중력이 생겼고 이제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어린이집 갈 때 걸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주원아, 근데 엄마가 걸어서 가면 너희들 태워주고 회사 가기에는 좀 너무 바쁜데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자동차에서 매연가스가 자꾸 나와서 환경이 오염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6세 때 아이가 한 말이에요. 지가 혼자 가다가 뛰어가다가 콱 넘어져 놓고는 얘가 하는 말이 아무도 자기를 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에이, 누가 밀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가 혼자 가다 넘어져 놓고. 그러더니 이 관성이란 녀석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애가 관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정말 마음이 건강하고 머리가 지혜로운 아이들로 이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책 제목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일까요? 제가 정한 건 아닌데요. 궁금하시죠? 네. 사실 우리 아들의 말 자체가 이제 제목이 된 건데, 제가 우리 아들을 뱃속에 아들을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를 내가 키운다는 것, 내가 뱃속으로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키운다는 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일반적인 엄마들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 아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는데, 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남자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의 보살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들이 오히려 제 마음의 상처를 알고나 있다는 듯이 치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아이가 이제 5살, 6살이었을 때 재우려고 이제 누웠는데 아들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예뻐. 엄마는 너무 멋져. 엄마는 너무 잘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잘생겼다는 말을 정말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여자들이 듣기 쉬운 말은 아니죠. 근데 이 아들은 자기가 들었던 말, 자기가 많이 칭찬받았던 게 잘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갑자기 그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두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너무 진정이 안 돼서 아이를 이제 재운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 말에 이렇게 울었을까? 그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놀렸던 그 상처가 내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그 상처가 아들의 그 한마디로 이렇게 치유가 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거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꾸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이 아이가 저에게 와서 엄마, 지구는 너무 아름다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왜 아름다워? 그랬더니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어디서 이걸 읽었나, 책에서 읽었나, 나는 분명히 읽어준 적이 없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이 나온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하나 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술을 실패하고 이제 대학교 여대를 들어가면서 이제 힘든 과정 가운데 지구를 떠나려고 했었거든요. 이 지구와 영원히 안녕하려고 지구를 떠나려고 했던 그 상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마음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줬다기보다는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엄마들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고 생각해요. 엄마라는 그 존재 자체가 정말 예쁘거든요. 제가 그 엄마라는 거를 묵상하면서 떠오른 이제 제가 막 적은 글귀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엄마,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엄마, 자녀를 위해 대신 아프고 싶은 엄마, 자녀를 위해 대신 즐거워질 수 있는 엄마.
예, 저는 엄마라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키워내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위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방송을 보는 엄마들, 당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엄마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스 헤븐 이효진님. 정말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고 하는 수식어가 정말 이분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수식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좋으셨으면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